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여왕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철한 TV는 아주 매우 특별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모신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신 우리 김기천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후보님의 정책 전략과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후보님을 이제 한 달 전에 배웠죠. 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을 때는 이제 수염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수염을 이제 기르시고 나가신 거 보니까 뭔가 좀 어떤 각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사실 평소에 수염을 깎고 다닙니다. 근데 상대로 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예. 대통령 출마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리라고는 몰랐던 사항인데 예.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 두 가지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거대 양당이 다 망가뜨렸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지만 그 결과는 대통령들이 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당명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국민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정권을 맡기고, 이러한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번갈아서 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갈아엎어야 된다. 두 가지 때문에 나왔는데 이번에 막상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에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형사소송도 하고 있고, 여론조사 발표를, 이러한 엉터리 여론조사는 발표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 수염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머리를 깎던지 모든 제 채모를 한번 깎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 다음에는 이제 눈썹도 깎고 수염도 깎고 다 이렇게 깎아가면서 투쟁을 지금 하고, 광화문에도 나가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또 더 강력한 이벤트로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정상화되고 옳은 길로 갈 때까지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이 우리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문제,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후보님 등록을 하셨죠. 돈을 내고. 근데 돈도 안 내고 후보 등록도 안 됐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불평등한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등록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다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등록도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신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언론기관, 그쪽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는 언론에서 일주일이면 여러 번씩 이재명의 이름을 계속 불러댑니다. 그것도 맨 여론조사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그 여론조사로 맨날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할 때도 맨 먼저 입후보를 합니다. 해놓고 하는 거죠. 입후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견 발표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재명, 너는 작년에 어느 반의 반장이었었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와.
그러고서 계속 띄워주는 겁니다. 예.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의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자격이 있는 애야 하고서 계속 이걸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살기 바쁜데 예. 누가 뭐 지금 후보 등록을 했느냐 이런 것을 찾아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어?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저는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지금 정치 변방에서 예. 나와서 입후보 등록을 해도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누구 쭉 한 10명 거론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의 다른 사람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 외의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사람의 지지가 오늘 제가 언론에서 본 것도 15%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외에 15%의 그 사람들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혀지는 것은 상위 몇 사람 이것만 등록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죠. 후보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인데요. 정상이죠. 예. 윤석열, 홍준표,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거명하는 거야. 저도 뭐 시비할 이유가 없고요. 예. 다만 이재명은 아직 등록 안 했습니다. 또 뭐 허경영 이런 사람 등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허경영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법은 따로 있고 그냥 여론조사라는 그런 미명하에 약간 이상한 이제 불법들이 지금 그렇죠. 행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또 이제 법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예. 누구든지 예. 그걸 얘기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는 예비후보자나 예. 후보자에게 편향된 영향이 갈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라고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여론조사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죠. 개나 소나 다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된 응답이 나오도록 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맨날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재명을 첫 번째 거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한 10명 거론해놓고 두 번째도 또 똑같이 다음 달에도 이재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꾸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여론조사를 예비후보자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넣고 예비후보자는 오히려 거론도 안 하고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건국 이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이걸 후보님이 처음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인 거죠. 그렇지요. 문제 제기는 한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옛날에 유시민이도 뭐 얼핏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요즘에 정인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이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럴 때도 제기를 했었답니다. 예. 다만 문서로 제기만 했지 뭐 소송을 한다거나 저처럼 막 항의로 이렇게 막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예.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쳐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본론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후보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그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에 출마한 김기천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특허 출원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 되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제조업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때에 지도자라는 게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요. 제가 이제 건강이 조금 나빴었는데 또 완치가 되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사업도 잘 되고 일을 잘 하게 되어서 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나라에.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 좀 관심 좀 많이 저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대표님하고도 뭐 이렇게 친하게 왕래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작게나마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예.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제시한 이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의 핵무장화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저만 해도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이제 남의 눈치나 보면서 우리의 어떤 다급한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이 언론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제 교수들이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의 핵무장 논의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아직 깊숙하게 고려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들이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난폭한 부상까지 지금 앞뒤 안 가리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의 사냥개로 전락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중국하고 싸우기도 전에 북한의 핵무기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지금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지지하고 대한민국이 강력한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가진다면 이거는 이제 게임의 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는데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아무리 갖춰 놓는다고 해도 북한의 핵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끌려다닐 것인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북한에 퍼주기만 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종전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앞뒤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셨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후보님의 좀 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공교롭게도 예.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핵무장을 계속 이야기할 때만 해도 사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예. 실렸던 글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트머스 대학에 있는 린 교수인가 그 사람 린드 교수. 예, 린드 교수가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예. 대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기류도 예. 지금 워싱턴 포스트라는 것이 거기에 실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것이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미 그 기류가 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전적으로 반대만 하는 기류에서 예. 지금 우호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핵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제가 뭐 돈을 주는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예. 뭐 상당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입에 담지 못할 막말, 욕설 그렇죠. 이러한 것에도 아무러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예. 국민들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예. 참담한 느낌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 어떻게 가난뱅이 동생뻘한테 막말을 들어가면서 그렇죠. 한마디도 대응을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예.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 예. 대통령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전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면 돌파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로.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건너지 않은 강을 건너려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뭐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제재를 한다 해도 그 제재가 뭐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제재를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뭐 인도도 그랬고 파키스탄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최고의 기회를 만났다. 이번에 뭐 IAEA 회장도 우리 의장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도 만일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북한이 절대로 우리를 저렇게 얕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좀 더 건설적인 대화도 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국이 가입국이기 때문에 뭐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린드 교수가 하는 얘기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NPT 10조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문제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명백하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화된 핵무기에 우리가 인질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핵을 쓸지 안 쓸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북한의 김정은 집단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린다 교수가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합법화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아니죠. 완벽한 위협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의 이런 핵무장 논리가 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후보들이. 뭐 지금 서로 정쟁하고 화천대유니 뭐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정작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후보들이 없죠.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NPT 그 조항이 바로 사실은 정당방위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못하는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NPT고 하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인 것이죠. 그렇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 입장에서 미국 혼자서 태평양 동북아시아의 태평양을 다 막아내기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넌지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정상회담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IAEA 그쪽과도 긴밀히 행정적인 문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방위 차원이다 이건 해서 국제사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제재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정말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제 후보님의 이제 그런 대외 전략 또 이제 정책들을 또 소상하게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아주 무궁한 발전,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각인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정을 소화하실 예정인지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사실은 뭐 인지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예. 그 책을 분량도 많지 않은데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데 예. 나의 사업, 나의 건강, 예. 그리고 대통령 출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그 책을 좀 소개하는 기회를 좀 예.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걸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예. 저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예. 언론의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인연이 닿아서 예.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예. 이제는 내일도 사실은 또 제가 남한산성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드럼도 배웠습니다. 예. 기타 치고도 이렇게 예. 즐겁게 해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뜻에 동조하는 그 지원군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또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예. 정인태라고 하시는 굉장히 또 활동적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전적으로 연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차기를 노리시는 분인데요. 예.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하는 그 제조업 일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안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저한테 이러한 그 사명감이 주어졌고 그래서 나온 것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정말 이 사람 필요하다 싶으시면 찍는 것이고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저는 뭐 표를 구걸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책과 인물을 보시고 예.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찍으시는 것이죠. 뭐 예.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유튜브 활동, 예. 그다음에 언론 쪽도 지금 기자분들 몇과 연락을 하면서 예. 저를 좀 소개시킬 기회를 좀 달라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말만 되면 이제 그렇게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고요. 예. 평일에는 주로 이제 국회나 광화문 그쪽에 나가서 드럼도 치고 그러면서 지금 1인 시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 수염 안 깎는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지금 투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제가 좀 안 깎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더 말쑥한 모습으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강철한 TV에 출연해주신 우리 후보님께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김기천 후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핵무장화 그리고 이제 온갖 부더리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인지도가 없지만 이 후보님의 열정과 또 이 대단한 전략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후보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